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 아카데미 박성원입니다. 생각이 많아서 이 머릿속이 복잡할 때 가장 간단하고 확실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 댓글로 일기를 잘 쓰는 법을 좀 알려달라, 일기를 쓰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좀 공유해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일기 쓰는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일기를 꾸준히 써오면서 쌓은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를 할 텐데, 일기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런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저희 일기 잘 쓰는 법, 일기 쓰는 노하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일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보다 이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일기를 쓰는 데에다가 많이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신의 어떤 감정을 쏟아내는 것, 자신의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종이에다 적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일기의 목적이 절반만 달성되는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일기를 쓴다는 것은 자신만의 역사책을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고, 일기장은 그래서 자신만의 역사책이 되는 건데,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그러니까 내가 쓴 일기를 관리하고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일기는 쓰는 게 다가 아니라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지론입니다. 이렇게 일기를 쓰고, 그러니까 자신의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자신만의 역사책을 만들면요, 어느 때 가장 빛을 발하냐면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과거의 기록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혹시 이런 판단을 내리고 실수를 하진 않았는가? 왜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자신의 삶도 반복이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일기장을 통해서, 자신만의 역사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쓸 때는 쓰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쓴 기록물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키워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일기를 에버노트에다 써요. 제가 에버노트에 후원을 받고 그런 건 아닌데, 거기다 쓰는 이유는 언제든지 쓸 수 있고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종이 노트에다가 썼는데, 종이 노트에다 쓰는 것도 나름의 매력은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예전 자료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 이상씩 쌓이다 보면 노트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걸 일일이 다 뒤적이기도 힘들고, 또 이제 부피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이에다 쓴 노트를요, 한번 전부 다 이 문서로 옮기는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버노트라는 앱을 쓰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분 좋은 앱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세요. 중요한 건 검색이 가능한 앱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해마다 쓴 일기를 쫙 모아두면은 정말로 자신의 어떤 인생의 패턴이 보일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매년 반복했던 어떤 실수들, 내가 반복했던 어떤 성과들이 있는데, 그런 일기들을 쭉 돌아보게 되면, 아, 내가 이때는 이래서 잘했구나, 그런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아, 내가 이때는 이래서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런 또 실패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피드백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일기를 쓰고 이 일기를 꾸준히 관리해서 내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미래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첫 번째 일기 쓰기 노하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공유할 저의 일기 쓰기 노하우는요, 저는 일기를 쓸 때 한 페이지 안에다가 일기만 쓰지 않아요. 여기다가 목표 달성을 위한 액션 스텝을 쓰고, 그 다음 30분 단위로 쪼개진 저의 하루 일정을 같이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일기까지 같이 쓰는 거죠. 일단 목표 달성을 위한 액션 스텝을 쓰는 건요, 가장 위에다가 장기 목표를 적어둡니다. 이 장기 목표는요, 인생 목표는 아니에요. 3년 이내에 이룰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를 적어둡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 3년 이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기 목표죠. 중간 목표를 설정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단기 목표, 그 다음에 1일 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목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세분화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게 나오는 거죠. 그게 매일매일 제 일기장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이 목표가 확실하게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목표를 계속해서 자기가 머릿속에 인지하고 인식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힘들 때도 있고 고비도 있고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그런 트러블이 생기겠죠. 근데 내가 어디를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적잖아요, 자신의 어떤 목표를. 아, 내가 그래, 이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이거 넘기자,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적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쪼개서 달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내가 이 큰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작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 계속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을 적을 때는 30분 단위로 쪼개서 적어둔다고 했잖아요. 그 옆에는 항상 체크박스를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미션을, 그러니까 그 일정을 제대로 수행했으면은 체크박스를 해놓고, 만약에 못하면은 쭉 그어놔요. 그 빗금 뭐라고 하죠? 가운데 줄 긋도록 해놓는데, 그렇게 해두면은 내가 하루의 목표를 몇 프로 정도 달성했는지 스스로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물론 거기에 적어둔 일정을 100% 다 소화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세울 때도 이걸 다 달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세우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80%만 달성해도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일정을 써둡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일기를 씁니다. 이때 일기를 쓰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은, 사실상 자기 하루의 피드백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목표가 있고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수행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고, 누굴 만났고, 어디에 갔고, 어떤 것들을 배웠고, 이런 것들을 적어둘 수가 있습니다. 뭐 일기 쓰는 형식 자체는요, 자유롭게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어떨 때 좀 삐를 받을 때, 글이 잘 써질 때는 한 편의 완성된 수필처럼 이렇게 글을 완성할 때도 있고, 일기를 완성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요 그냥 한 문장만 적어둘 때도 있어요. 아니면 한 문단씩 적을 때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삶의 어떤 순간들을 잘 적어둔다,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건데, 때로는요 이 글이 사진보다 더 뭐랄까 정확한 기억, 생생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이 사진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지만, 이 글이라는 거는 신기하게도 그 안에는 어떤 추억이라든가 전체적인 정보를 다 담아주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담아오기도 합니다. 책도 보면은 그냥 종이 위에 활자가 있을 뿐인데 느낌이나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기도 여러분에게 정말 좀 생생한 기억을 갖다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생생한 기억을 더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밤에 합니다. 자기 직전에 하고, 자기 직전에 하면은 다음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써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어제 밤에 세워둔 그 목표 아래에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10월 5일이면 저는 10월 4일 밤에 10월 5일에 할 일의 목표들, 그런 것들을 적어뒀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집에 가면은 자기 전에 어제 써뒀던, 그러니까 10월 4일 밤에 써뒀던 그 목표의 피드백을 일기로 적는 겁니다. 제가 쓰는 일기 한 장 안에는 가장 위에 목표 3가지죠.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3가지 목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일정,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루에서 해야 될 일, 하루의 일정이 들어가게 되고, 그 마지막에는 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죠. 내 삶에, 내 하루에 대한 피드백,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일기와는 약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일기 쓰는 방법이라고 하면 그냥 나는 하루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다, 거기서 끝이 나겠지만, 저는 2가지를 얘기했죠. 일단은 기록은 관리되어야 된다. 내가 쓴 일기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목표 달성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일기 쓰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목표를 맨날 적고, 내 목표를 항상 적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일정과 함께 그 피드백을 적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목표 달성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플러스 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만의 일기쓰기 노하우이자, 또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이 내용을 꼭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NGNS 아카데미에서는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주간의 워크숍,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특강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아래 ngsacademy.co.kr 링크 남겨놓을게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라이크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된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